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입니다. BMW X7 40i 차량입니다. BMW X7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6년째 타고 있고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40i도 없었어요. 그 30D 아니면 M50D 이랬기 때문에 저는 30D를 샀긴 한데 제 건 퍼스트 에디션이라 옵션이 조금 좋긴 합니다. 퍼스트 에디션이 아니었으면 저도 페이스리프트로 바꿨을 텐데 퍼스트 에디션의 장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계속 운용하고 있는데요. 차를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BMW X7이 승차감도 그렇고 주행하는 이 운전 재미, 주행감 모든 게 거의 완벽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1억 5천짜리 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입니다. 요 또 7 시리즈도 갖고 있는데 얘도 굉장히 좋아요, 차가. 근데 얘는 무조건 방음을 해야 만족하고 타는 차고요. X7은 스피커를 하는 순간 그 만족도가 얘는 진짜 끝판이에요. 이게 X5보다도 스피커를 바꿔놨을 때 주행할 때 들으면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X7은 오디오 튜닝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괜찮아요. 물론 방음도 BMW X7을 장거리를 많이 타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샀다 이러신 분들은 방음도 심각하게 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방음을 해놓은 X7을 타고 강릉을 가는데 뭐야 벌써 3시간 지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장거리에 대한 피로감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완전 강추. 근데 방음 비용이 145만 원 들어가거든요. 저렴하죠. 오토소닉스에서는. 연구하는데 제가 다 투자하고 그 연구 비용을 소비자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재밌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하고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원가라는 게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X7이 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요 다이노디오 에소타 이렇게 고가 제품이고 고급 기기이고 이 홈오디오에서도요. 요 다이노디오 에소타가 들어간 스피커 구성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1000단위가 가야 되고 그 다이노디오 에소타 1000단위 가격대의 스피커를 샀는데 앰프랑 DAC를 막 너무 저가형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 맞추다 보면 이제 2천만 원 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최소한. 거기에 스피커를 이제 다이노디오에서 등급을 더 올려버리면 3, 4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차에서 차량은 이제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볼륨이 깡패라고 음량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집이랑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또 좋은 거예요. 이게. 비용으로 치면은 이 차량이 지금 되게 비싼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우리가 집에서 오디오를 얼마나 듣느냐, 그 시간적인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차에서 음악을 얼마나 듣느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 가성비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좋은 거는 대부분 이제 BMW 타다가 만족한 사람, 특히 이렇게 X7 타다가 만족한 사람이 다음 차로 X7 또 풀체인지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BMW는 좋은 게 요 BMW X7의 스피커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막 7, 800 이렇게 질른단 말이에요. 비싸죠. 7, 800만 원을 질렀는데 내가 이 차를 한 5년을 탔어. 그리고 X7 풀체인지로 갈아탈 때 얘를 떼서 옮길 수가 있어. 스피커는요. 그게 장점이에요. 방음은 145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 결과물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진 않지만 보신다 그러면 정말 저렴한 건데 이 차에 하고 이 다음 차주가 좋은 거거든요. 떼갈 수는 없고 내가 사용을 했다 이런 느낌이라면 스피커는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시면 되고 자, 요 X7에는 순정으로 흡음재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도어핀도 신형이 들어갔긴 한데 요거는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건 새 걸로 다 바꿔드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도어핀도 새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썬팅샵에서 문짝 뜯고 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깨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다 바꿔드리고 이 차량은 이제 전체 소음까지 개선하는 방음까지 한 차량이라 요 순정 흡음재 X7에만 붙어 있는 거, XM도 붙어 있죠. 거기에 3M 신슐레이트를 추가로 하는데 얘보다 등급이 얘가 하나 더 높긴 한데 얘가 특성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순정 흡음재 쓰면서 추가로 해야 돼요. 이걸로 교체를 했다 이거보다 이거를 여기서 추가를 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머지 노면 소음, X7은 노면 소음이 제일 크니까 엔진 소음 그런 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노디오 에소텍 MD102 트위터
그리고 이게 중국산 순정 하만카돈 트위터인데 이 하만카돈 트위터와 하만카돈 미드레인지 순정으로 봤을 때 이 BMW X7에서는 트위터가 더 좋아요. 오히려 미드레인지보다 X7에서는 X7 순정 스피커에서는. 근데 요 다이노디오 트위터랑은 뭐 비교 대상이 아니고 대신에 어정쩡한 브랜드 제품을 껴버리면은요 이 고음을 우리가 제일 빨리 듣기 때문에 고음으로 보통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고 찰지게 들리느냐 이걸 판단하고 소리가 얼마나 넓게 들리느냐 이 양감을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양감과 질감이죠. 트위터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등급이 어정쩡한 브랜드로 이 스피커를 바꾸거나 어설픈 실력을 갖고 있는 곳을 잘못 가버리는 경우 그런 데서 이제 스피커를 바꿔버리면 순정만도 못한 소리가 나오든가 아니면 엄청 비싼 거 막 800만 원, 700만 원 이런 스피커를 했는데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뭔가 잘못됐다 느끼실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점검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점검을 한다는 게 뭐 뜯고 점검을 한다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아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오감이 예민한 사람이라 경험도 많고 24년 했으니까 또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차량은 어쨌든 다이노디오 에소타 제일 좋은 걸 했는데 뒤에 스피커는 내가 뒤에는 거의 안 타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내가 비용을 들이고 싶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등급을 하나 낮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뒤 스피커를. 근데 순정으로 쓰는 거랑은 게임이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이 차는 다이노디오 서펙스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지금 이 다이노디오 서펙스 스피커는 이제 끝났어요.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 오더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이노디오 같은 브랜드는 물량을 좀 많이 소화를 해내줘야 돼. 근데 그러기에 제가 판단했을 때 시장이랑 이런 거 사업하는 거니까 이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5억 원어치를 내가 스피커를 사서 쌓아놓고 여러분에게 이제 한 대 한 대 장착을 하는 거죠. 그 소진 기간이 뭐 얼마가 걸린다 이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타산이 나오느냐. 타산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모든 부분에서 육각형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투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2026년 7년이 되면 신차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오면 이 오디오부터 해서 시스템이 완전 새로워진 자동차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 주기가 BMW, 포르쉐, 벤츠 비슷비슷하게 맞춰놨단 말이에요. 독일 애들이. 그럼 그걸 보고 투자를 해야지 지금같이 어정쩡한 시기에 저 다이노디오 서펙스 스피커 처음에 우리가 한 게 2019년이란 말이에요. 그쯤이면 괜찮은데 내가 별 얘기를 다 해드리네. 근데 진짜 이게 리얼 찐이에요. 찐. 재고 한두 개 갖고 뭐 있는 척하면서 장사하는 샵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을 했을 때 다이노디오 서펙스는 이제 현 재고만 판매를 하고 종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없으면 억지로 무리해서라도 이걸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심포니 스피커가 그 대체 스피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나가고 있죠. 너무 잘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다인 에소타하고 뒤에 심포니를 해도 되긴 되는데 다이노디오 서펙스가 희망하시는 분은 할 수 있을 정도 재고는 이제 대체용으로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 구성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줄어요. 요 다이노디오 에소타로 전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요. 세부적인 상품 구성과 가격대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설명을 해드리면 298만 원 정도부터 200만 원대부터 BMW X7 오디오를 많이 좋아졌네 라고 느낄 수 있게 튜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대로 하시려 그러면 400만 원대부터 보시는 게 맞아요. X7 차량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는 게 맞고 달라졌다, 좋아졌다, 진짜 좋아졌다, 와 너무 만족한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 와 진짜 좋아졌다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돈을 썼으면 400만 원 가격대부터는 돼야 된다 설명해드리고요. 이 BMW X7 방음 오디오 요거는 저희 매장 오시면 제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제 차량은 6년 된 디젤 차라는 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신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그리고 요 X7 ID8과 ID7이
앰프가 요 중간에 이제 2019년식이거든요. 제 거는. 그래서 중간에 한 8번 정도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8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고 들어봐도 제 차가 더 좋아요. 소리가 훨씬.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 차량은 이제 탁송으로 와서 탁송으로 나간 차량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에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가격이 상황에 따라서 더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탁송으로 왔다 갔다 해서 작업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BMW X7은요. 처음 설명드린 대로 차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순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까내리는 곳은 X7을 잘 모르는 곳일 가능성이 높고요. 순정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에서는요.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게 깊이감과 질감이 없는 건데 앰프 밸런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스피커 좀 아쉬워서 스피커만 좀 제대로 해주면 정말 소리가 잘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앰프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차량인데 앰프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약간 쉽게 가려고 하는 샵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가 제일 중요한 차예요. 공간을 보세요. 공간을.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홈오디오에서 저희 집이에요. 집인데 맥킨토시 앰프를 2개를 사고 다인오디오 스피커를 2개를 샀어요. 등급별로. 그 전에 또 요 등급 A, B가 있었는데 요거는 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짜리 앰프에 1,000만 원짜리 스피커, 1,000만 원짜리 앰프에 2,000만 원짜리 스피커.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적게 나나요?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 바로 확 느껴. 근데 거꾸로 1,000만 원짜리 스피커에 1,000만 원짜리 앰프, 1,000만 원짜리 스피커에 2,000만 원짜리 앰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혀 못 느껴요. 동일 세팅일 경우에 전혀 못 느껴요. 진짜로. 2,000만 원짜리 스피커에 1,000만 원짜리 앰프, 2,000만 원짜리 앰프. 요렇게 꽂았을 때 요렇게 꽂았을 때 전혀 못 느껴. 브랜드가 똑같으니까. 왜? 내가 그만큼 볼륨을 안 썼거든요. 한 20%에서 30%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앰프는 앰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근데 세팅 BMW에서 해놓은 기본 세팅이 가장 완벽하고 그 세팅을 이해하고 튜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튜닝을 할 줄 모르면 요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세팅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처음에는 우와 달라졌다 이러는데 달라진 거지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듣다가 근데 듣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스피커를 교체를 할 때는 순정 스피커를 떼어내고 애프터마켓용 스피커를 장착을 하면서 그 스피커와 이 차의 합을 맞춰야 되는 튜닝을 해야 돼요. 밸런스 튜닝을 해야 되고 그게 기술인데 앰프 다는 거는요. 순정 하만카돈 앰프를 빼고 사제 앰프를 다는 게 아니라 순정 앰프를 쓰고 거기에 추가로 앰프를 더 따는 거예요. 그 배선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선 보시면 이거 앰프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 오디오 하는 거는 제일 많이 하는 곳이나 제일 잘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제일 잘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바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 X7의 앰프 얘기를 일절 논할 필요가 없어요. AS를 포기하면서 그걸 왜 하냐고요. 할 필요가 없다. 스피커만 바꾸면 끝나는 차에 왜 앰프까지를 해. 앰프에서 소리가 더 좋아지면 하죠. 소리가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스피커를 진짜 못 달아놨어. 스피커를 정말 못 달아놔서 순정만도 못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앰프를 다는 거는 산소호흡기를 다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다는 거야 앰프를. 여기서는 스피커를 바꿔서 소리가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작업을 권하면 그게 눈탱이 치는 거지. 그것도 아닌데 이 경험을 해보지 않은 곳에서 자기는 스피커 달았는데 요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척이라도 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앰프를 여러분 제발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티가 안 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